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남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9살이던 어느 겨울밤 우리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는 뜨거운 연기와 불길 속에서 간신히 탈출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구하려다가 둘 다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 외삼촌이었습니다. 당시 33살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으셨던 외삼촌은 갑작스럽게 조카를 맡게 된 상황이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영이는 이제 내가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며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외삼촌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미혼 남성이 갑자기 9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텐데 외삼촌은 저를 위해 요리도 배우시고 빨래도 하시고 머리도 묶어주셨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밤에 악몽을 꾸며 울 때면 밤새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셨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부모 없다며? 라고 놀릴 때 상처받아 돌아오면 민영이에게는 외삼촌이 있잖아.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외삼촌은 회사에서 승진도 포기하시고 야근도 최대한 줄이며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주말에는 늘 저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중고 피아노까지 사주시며 우리 민영이 꿈을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외삼촌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김선아 씨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외삼촌이 새 가정을 꾸리시면 저 같은 조카는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가 될 선아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영아, 나를 이모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외삼촌과의 결혼을 앞두고도 민영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친딸처럼 키울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외숙모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 방을 예쁘게 꾸며주시고 매일 아침 도시락도 싸주시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어땠어? 라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외삼촌이 야근할 때는 둘이서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숙모가 임신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마침내 진짜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외숙모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며 저도 덩달아 설레었습니다. 민영아, 너 이제 언니가 되는 거야. 동생이 태어나면 많이 도와줘야 해라고 하시는 외숙모의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사촌 동생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지호와 저. 이렇게 4명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호가 자라면서 언니, 언니하며 저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제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양육비나 교육비를 걱정할 때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충분하다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는 외삼촌 내외분께서 본인들의 돈으로 저를 키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교육비며 대학 등록금이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외삼촌은 우리 민영이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줄 거야. 돈 걱정은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외숙모도 민영이는 우리 친딸이나 마찬가지야. 당연한 일이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외삼촌 내외분께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대학교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럴 때마다 역시 우리 민영이가 최고야 라며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외삼촌 내외분의 관심과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 때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서 푸념을 들어주셨고 연애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지호도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누나 언제 결혼해?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외삼촌과 외숙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33살에 갑자기 조카를 떠맡게 된 상황에서 결혼도 미루고 자신의 꿈도 접고 저를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외숙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결혼한 남편에게 조카가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작년 6월 제가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민영이도 이제 시집 가는구나. 정말 잘 컸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외삼촌이 조용히 저를 불러서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민영아, 결혼 준비하기에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너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야 라고 하시며 주신 그 통장을 열어보니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너무 감사해서였습니다. 23년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이 돈 정말 안 됩니다. 외삼촌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쓰신 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외삼촌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돈은 원래 내 것이야. 우리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준 행복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외숙모도 민영아, 우리가 널 키운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정말 사랑해서 키운 거야. 이제 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이 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 내외분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 돈마저 받는다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돈은 외삼촌께서 계속 보관해 주세요.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삼촌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그래, 내 마음을 알겠다. 그럼 이 돈은 계속 내 이름으로 보관해 둘 테니 정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돈은 외삼촌께서 보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외삼촌 내외분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32세의 남편 진우와 결혼했습니다. 진우와는 같은 IT 회사에서 만났는데 흥미롭게도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차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진우는 30살의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선배 같은 위치였습니다. 진우는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고 뒤늦게 IT 분야로 전향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있고 경력 차이도 있어서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면서 진우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우도 저의 솔직하고 진취적인 면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연봉 차이는 처음부터 꽤 났습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초봉부터 25% 정도 높았고 그 후로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매년 꾸준히 12%씩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우는 신입사원 시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2번이나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연봉 인상률이 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연애 초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오히려 민영이가 나보다 잘하니까 배울 점이 많다며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저도 각자 다른 강점이 있는 거잖아 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9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용돈을 아끼고 부업도 하면서 꾸준히 저축한 결과였습니다. 진우는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으로는 전세도 어렵고 결국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웨딩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때 저는 외삼촌이 맡아두신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3년간 저를 키워주신 외삼촌 내외분을 생각하면 그 돈은 당연히 그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그동안 외삼촌 댁에서 받은 사랑과 혜택을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모은 돈을 기본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기로 합의했습니다. 진우는 웨딩 비용과 신혼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입비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웨딩을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정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댁에서는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을 전혀 준비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냐며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외삼촌 내외분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정말 괜찮으냐며 걱정하셨지만 제가 완곡히 사양했습니다. 흔한 금반지조차 맞추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 끼던 커플링을 결혼반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우도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게 좋다며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을 최대한 소박하고 실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결혼 초기 6개월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우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특히 집안일을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뛰어났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못하는 편이라 진우가 주방을 담당하고 저는 빨래와 설거지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우는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을 낼 때도 힘들었구나. 오늘은 내가 마사지 해줄게 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결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부모가 없어서 버릇이 없이 자랐다는 식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의라는 게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건데 그런 걸 누가 가르쳐줬겠어 라고 하실 때면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 출신이라서 가정이 뭔지 모를 거야 라든지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다르더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다행히 진우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민영이는 훌륭한 외삼촌 내외분이 잘 키우셨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거나 누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민영이가 상처받잖아요 라고 제지해 주었습니다. 진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는데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진우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사실 저도 승진할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인정받아서 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던 날 진우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해라고 말은 했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진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부가 승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기분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승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회사 동료들과의 축하 모임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진우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일을 기점으로 진우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던 진우가 자꾸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거나 아예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신혼 때처럼 함께 침실에서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야 해서라는 핑계로 서재에 있는 소파에서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별일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진우가 승진 탈락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저와 거리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승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위로해봤지만 진우는 네가 뭘 알아라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통을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 서로 답답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제안했지만 진우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대화할 것도 없어. 그냥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라며 벽을 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신혼 1년 만에 이런 위기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집에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진우가 또 차갑게 대할까봐,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서재로 들어갈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우가 변한 진짜 이유는 승진 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씁쓸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우가 부산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어 혼자 생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출장 가기 전에 미안해, 돌아와서 생일 늦게라도 챙겨줄게 라고 했지만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결혼 후 생일이라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신 외삼촌과 외숙모가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민영아, 혼자 생일 보내면 안 되지. 우리랑 함께 축하하자라며 소박한 생일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외숙모 손맛이 담긴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촌 동생 지호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었습니다. 누나, 생일 축하해. 누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며 진심이 담긴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지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이라 참고서나 간식비라도 보태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호야,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 먹어. 누나가 응원한다라며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 건넸습니다. 지호는 누나,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라며 쑥스러워했지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숙모께서 제게 카카오톡을 보내셨습니다. 지호에게 준 용돈을 제가 평소 사용하던 통장에 입금해 놓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사진과 함께 민영아,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만 받을게. 지호 용돈은 우리가 줄 테니까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둬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외숙모 안 됩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저는 그 돈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호는 제 동생 같은 존재인데 용돈 주는 게 당연하죠. 외숙모는 다시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차라리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도 이 돈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라고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외숙모 정말 고마우시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 돈은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 외삼촌께서 계속 보관해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카카오톡 대화를 진우가 본 것입니다.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진우는 며칠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냉랭했던 진우가 갑자기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간만에 와인도 마시고 데이트하자라며 달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진우가 마음을 정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도 그렇고 평소와 다르게 고급 레스토랑을 가자고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후로 우리는 늘 동네 맛집이나 집에서 해먹는 것을 선호했었거든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놓은 것입니다. 평소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저를 위해서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까지 정갈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했어 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진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영아,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업무 중이라 나중에 통화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형수는 지금 당장 받아야 해. 진우 일로 할 말이 있어라며 계속 걸어댔습니다. 결국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 도대체 뭐야? 결혼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있다는 걸 왜 숨겼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진우한테 다 들었어. 외삼촌한테 엄청난 돈이 있다며? 그런데 왜 그걸 숨기고 결혼했어? 결혼했으면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왜 외삼촌에게만 마음을 주고 우리는 무시해? 형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우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 건가요? 너는 대체 상식이 있니 없니? 앞으로 너를 책임질 사람은 내 시동생이야. 그런데 왜 다른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우리는 뒷전이야? 너 같은 고아가 뭘 안다고 가족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그래?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언니, 말씀 조심하세요. 남편과 저는 서로 합의하에 결혼했고 대등한 관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제가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 뭐? 더 많이 기여했다고? 너 정말 건방지네. 고작 연봉 조금 더 받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언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외삼촌 내외분께 받은 사랑과 혜택을 생각해보세요. 양육비, 교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걸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께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욕심내지 않는 부모님의 보험금을 왜 남편과 언니가 탐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 진짜 정신병자구나. 결혼했으면 가족 순서도 모르고. 너 같은 애가 결혼할 자격이나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진우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형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외삼촌 내외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들먹이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진우에게 형수가 전화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네, 카카오톡 이야기를 좀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카카오톡을 왜 형수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인 가족 간의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형이랑 술 마시면서 고민 상담을 하다가 진우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형한테 털어놨는데 그러다가 내 이야기가 나온 거야. 제 어떤 이야기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신 건가요? 그냥 네가 외삼촌한테 받은 돈 이야기하고 그 돈이 꽤 크다는 얘기하고.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진우가 제 카카오톡을 몰래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형수에게 고스란히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 혹시 제 카카오톡을 보신 건가요? 그게 네가 화장실 가면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는데 카톡 알림이 와서 무심코. 무심코요? 남의 휴대폰을 무심코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왜 형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봤어. 근데 그게 뭐가 어때?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무슨 비밀이에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내가 바보야? 외삼촌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언제든지 쓰라고 하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우리는 왜 대출받아서 이런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진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진우 씨, 그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지금까지 만족하며 살아왔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세요? 만족? 나는 만족 안 해. 처가 식구들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사위는 대출 이자나 내며 살라고. 이게 말이 돼?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요? 외삼촌 내외분이 제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모르시나 봐요.
23년 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희생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희생? 웃기네. 그 사람들이 널 키운 건 다 그 돈 때문이었을 거야. 그런 큰 돈이 있으니까 키울 만했던 거지.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진우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외삼촌 내외분을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내야. 가족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야지. 이런 진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알던 진우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외삼촌 내외분을 그렇게 존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진우가 고민을 형에게 털어놓았고 형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시댁은 왜 무시해? 우리도 내 가족이야. 언니, 저는 누구도 무시한 적 없어요. 다만 저를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감사는 무슨.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으로 두면 되는 거야? 언니, 친정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키워준 게 뭐가 대단해? 그 돈 있으니까 키운 거지. 이제 와서 은혜 타령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외삼촌 내외분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요. 뭐? 나보고 그만하라고? 너 같은 고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반말해? 진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예의도 모르네.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외삼촌과 외숙모가 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웃기지 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무슨 부모야. 너는 그냥 얹혀 산 거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진우는 이런 형수의 말을 듣고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니.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진우한테 잘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너 같은 정신병자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진우 얘기 들어보니까 너 진짜 이상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숨기고 살아? 이해가 안 돼. 결국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 진우였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헤어지게 되더라도 저를 키워주신 외삼촌 내외분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자랐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키워주셨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를 모셔와서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는데 외숙모가 갑자기 통장 3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놀라자 외삼촌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준 건 너희 부모님 보험금이 맞다. 이 통장들에 있는 건 너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부동산과 적금이야. 우리는 정말 친딸이라 생각하고 너를 키웠다.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돈은 정말 큰 돈이라서 정말 필요할 때 주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통장들을 열어보니 총 15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정말 이런 돈을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외삼촌 내외분이 가신 후 남편은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여보, 우리 고급 레스토랑 가자. 오랜만에 와인도 마시자며 달라붙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했다며 사과하는 척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 후 시댁 식구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져서 전화기를 꺼버렸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시댁 식구들이 대거 몰려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 왔구나. 왜 이렇게 늦었니? 얼른 들어와라며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정신병자라고 했던 형수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 다 들었어. 외삼촌 내외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미안해. 부모님이 그렇게 큰 유산을 남겨주셨구나.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라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추악한 모습에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실 것도 없고 오해하신 것도 없어요. 남편과 통화하셨나 보죠. 그분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자랑할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왜 남의 집 이야기만 하시죠? 저한테는 안 하는 말을 거기서만 하나 보네요. 그리고는 저는 이혼할 거고 이 집도 정리해서 나갈 거예요.
저같이 미천없는 사람 며느리로 들여놓고 이제까지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앞으로는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잘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바로 외삼촌 댁으로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외삼촌 내외분이 진짜 제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고 제가 대부분 부담한 상황이라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와서 번호를 바꿔야겠습니다. 고아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돈을 보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부모님까지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